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뭐 아직 안 좋은 상황이죠. 강남 쪽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매우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또 시행사업 쪽, 특히 PF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설사들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를 부딪히고 있는데요. 최근 뉴스 여러분 보셨겠지만 정주영 회장의 손자인 정대선 대표의 자택이 경매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매 물건에는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고 토지만 낙찰받았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이버 뉴스 기사 보시면요. 빚 못 갚아서 현대가 3세 정대선 노현정 부 27억대 직경매라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었죠. 정대선 씨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HNINC 사장이었습니다. 이제 건설 관련된 회사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배우자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나운서 노현정 씨였습니다. 네, 그리고 가계도를 보시면요, 고 정주영 씨와 고 변중석 씨 사이에 이제 자녀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고 정몽우 씨 중 막내 정대선 씨가 바로 이번에 경매 소유자가 된 거죠. 먼저 물건 내역 보시면요.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6억 9,800,360원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최저가는 1호 유찰된 상태고 53억 5,800입니다. 토지 면적은 182평이고요. 입찰은 4월 8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 명세서 보시면요. 제시 외 건물에 대한 법정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시 외 건물은 매각 제외하고 토지만 매각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감정평가에서는 지적도 보시면요.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 거고 두 필지에 주택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만 매각을 하는 겁니다. 유성사진 보시면요. 바로 이렇게 토지가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두 필지에 건물이 걸쳐져 있는 건데 이 토지만 나오는 거라서 여기 건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물건명세서에 나오는 법정지상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뭐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토지 소유주가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진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하게 하면 사회적, 경제적 손실, 그리고 건물 소유자의 권리 침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건물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권리다.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정상권. 이 법정상권은 민법 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이건 그저당 설정이 돼 있었고 저당 설정에 의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성립 요건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서 이런 저당권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7 다카 2404입니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이죠. 여기 상속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동일했다가 이와 같은 원인으로 달라지게 되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그래서 등기부등본 보시면요. 이게 원래 토지가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님 토지였습니다. 그랬다가 2001년 3월 21일 협의 분할로 인한 재산 상속 정대선 씨가 토지를 상속받게 된 겁니다. 2001년 3월 21일이고요. 그런데 건물 등기 보시면요. 건물은 90년 4월 24일 날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 정일선 씨가 상속받게 된 거예요.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정일성 씨는 이 고 정몽우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대선 씨에게는 토지 한 필지만 그리고 정일성 씨에는 토지 한 필지와 건물을 상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거죠. 그죠? 먼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정일성 씨로 바뀐 때 이때 바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토지는 정주영 회장의 소유였겠죠. 그래서 건물만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에 의해서 취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건물에 대한 이 소유권이 문제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물이 이제 최초의 소유자가 누구였느냐, 정주영 회장의 소유였느냐.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요. 건축물 대장은 1984년도에 사용 승인이 됐고요. 건축주 정보가 없어요. 이게 정주영 회장 거였느냐, 정주영 회장 게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토지는 정주영 회장 거였는데 건물은 최초에 누가 건축하게 됐는지, 그리고 최초의 그 소유자가 정주영 회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게 좀 관계가 있습니다. 84년도에 그 정보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건물도 정주영 회장 소유물이었다고 하면 1990년 4월 24일 날 정일선 씨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때의 관습상 법정상권이 성립을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습상 법정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그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2017-236-749 판결에 보시면요. 관습상 법정상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 사이 관습법상 법정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 제1항에 의하여 민법 제28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된다. 이에 따라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 되는 겁니다.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90년부터 30년이 경과되면 2020년 4월 23일 이게 법정지상권이 만료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은 이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정일선 씨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거지만 이런 문제는 있어요. 93-10781 판결 보시면요. 민법 제283조 2항 소정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소멸하는 때에는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권이 있어서 갱신 청구를 했는데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주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건물을 당신이 매수해라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건 형성권이거든요. 그래서 청구할 수 있지만 지상권자의 지류연체를 이유로 토지 소유주가 지상권 소멸 청구로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또 지료 약정이 있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일선 씨와 토지 소유주 간에 지료 약정이 있었고 지료 연체가 됐다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지료 약정이 없었다면 이 정일선 씨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어려우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애초부터 동일했느냐, 애초부터 달랐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토지의 소유자는 고 정주영 회장의 소유권이 맞았는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과연 정주영 회장에게 있었느냐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아마 등기소 가서 건물에 대한 폐쇄 등기부 열람을 통해서 그 90년도 이전에 건물 등기를 확인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주영 회장의 토지 건물이었다가 건물만 90년도에 정일선 회장으로 바뀐 거라면 90년도로부터 2020년도까지 관습상 법정사건이 성립된다고 보고 그거는 만료가 됐죠. 하지만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법정사건 소멸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주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건물을 매수해야 되는데 건물 중 일부를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건물 가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법적 다툼은 이렇다 치고 서로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자, 토지를 낙찰받게 됐을 때 이 점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문제인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45조입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0년간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90년도에 소유권 취득한 이 정일성 씨는 이미 30년이 넘게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정일성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토지를 30년 이상 넘게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유의 의사를 갖고 평온 공유연하게 점유했다고 하면 이 정일성 씨는
토지 부분에 점유한 토지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오는 거죠. 토지가 그만큼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요만큼이 될지, 요키 잘라지게 될지, 요만큼 잘라지게 될지, 어쨌든 이제 또 소송을 통해서 뭐 분쟁이 됐을 때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자,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 매각되고 건물은 매각에 제외되는 이런 상황은 대출이 안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법정상권 성립은 안 돼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한 문제하고 그리고 그 정일선 씨가 20년 이상 소유 의사를 갖고 점유한 것으로 인한 시효 취득 문제, 요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법적 다툼을 통해서 판결이 나야 서로 간에 어떤 문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상호 간에 정일선 그 기존의 뭐 회장님과 낙찰반사 간에 상호 간 협의를 통해서 뭐 침범된 부분에 대한 뭐 지료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상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토지만 가지고는 과연 어떤 활용도가 있을까?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좀 따져봐야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일성 씨의 그 주택의 침범된 부분에 대한 이게 철거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토지에 대한 새로운 건축 허가 또 건물을 짓는 이런 문제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만 가지고는 뭔가 활용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저희 그 박철호의 경매 TV에서는요, 경매와 공매와 관련된 다양한 권리분석, 물건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PLED 원격 평생교육원에서는 옥섭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동산 경매와 공매 관련된 온라인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요, 경매에 대해서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옥섭, 여기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사이트 오셔서 수강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달 중에 저렴하게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하실 수 있도록 이벤트 행사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 옥소 홈페이지하고 카페 통해서 이벤트 확인하시고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